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1월 7일 특징주 분석인데요. 가지고 온 종목은 벳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벳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는 11%까지 상승을 하였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로 마무리가 된 회사인데요.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셀은 우선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로서 반도체 섹터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은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CD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OLED 산업을 하고 있고 TSP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LCD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LCD에서 지금 OLED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도 그렇게 당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8년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도 올해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산업은 쇠퇴하는 산업이고 OLED 산업 자체는 계속 커져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적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도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크게 계속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년 대비에는 그래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0억에서 마이너스 8억 원으로 그래도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7억에서 마이너스 2억 원으로 2분기 때는 조금 더 많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3분기 때는 마이너스 2억으로 적자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LCD 산업으로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10월 16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이유도 한번 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뱃셀 같은 경우 오늘 슈팅 나왔는데요. 11%까지. 그 부분은 바로 이 정의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 땅 말고 하늘에 베팅하겠다 해서 2020년 지금 CES 참가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플라잉카라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요. 이 결국은 이 플라잉카 관련주로 지금 뱃셀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왜 플라잉카로 분류가 되냐? 보시게 되면 뱃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사업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사업 속에 보시게 되면 항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산업은 이 경비행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신사업으로 경비행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에 관련해 가지고 예전 10월 16일 날 이 수직 이착륙 기술에 의해서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플라잉카라는 거는 결국 하늘을 날아가기 때문에 이 수직 이착륙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벳셀이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주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부각이 된 거거든요. 차트적으로도 10월 16일 날 보신 상한가를 가게 되었고 오늘 아침 오늘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 현대 정의선 회장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결국은 이 뱃셀 같은 경우도 이 장 초반에 문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플라잉카 기술입니다. 그 기술에 대한 부각성 때문에 오늘 이 테마로 잠깐 뜰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차트적으로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래도 적자폭이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게 되면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잖아요. 이 크게 돈이 들어왔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뱃셀 같은 경우는 이 플라잉카가 언급이 될 때마다 결국은 크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이 61선이 12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은 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거래량이라는 건 돈이라는 거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크게 빠져나온 흔적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신년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신사업에
이 플라잉카를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간중간 언급이 나올 때마다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저는 신규 진입을 해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매수가는 아무래도 21선 부근이었던 지금 이 지지세 매물대가 가지고 있는 4,060원 이 매물대를 가지고 있죠. 이 지지선 1차 매수를 할 거고요. 2차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120선 부근까지 아무래도 120선도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대 이 부근에서 3,680원 부근에서 2차 매수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라이카 계속 관련된 기술이 언급이 되고 정부에서도 밀어준다고 할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 테마에 의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플라이카 관련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셈코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셈코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플라잉카 관련주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셈코도 플라잉카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스트라는 회사도 플라잉카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행기 그 항공 부품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동차 산업에서 플라잉카 관련주 엮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장주는 그래도 베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베셀이 그래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라잉카 관련주로 한번 관심 놓고 종목에 넣고 이렇게 일정이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대응해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대 정의선 회장이 언급한다라는 부분은 이 주간 스케줄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1월 6일 날 현대차 CES 미디어 행사에서 이 플라잉카라는 것을 언급을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주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6일 월요일인데 왜 화요일 날 떴냐 보시게 되면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이 오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베셀 같은 경우는 OLED 산업도 엮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이 플라잉카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플라잉카나 정의선 회장이나 또 미래차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